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ETF 중 비트엑스와 비트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은 모두 두 배 레버리지형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초자산이 선물이냐 현물이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도 구독자님들께서 비트코인 관련 ETF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로서는 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주민정희님께서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의 매매법을 따라해주시는 분이 해주신 질문이라 더욱 신경이 쓰여 제대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얼마 전 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재차 돌파했던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재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선 내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지만 지난 상승 사이클의 고점인 6만 1000달러를 지키면서 횡보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며 완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지난 11년간 월별 상승률 통계 자료입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보면 8월과 9월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반면 10월이 제일 좋았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조정을 거치고 10월부터는 하락 추세선을 뚫으며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 보면 아예 의미가 없는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4분기 내내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는 유동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필두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부양책을 발표했고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신흥국들까지 그간 힘들었던 고금리 시절을 보내고 저금리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의 증가를 만들 것이고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니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ETF를 꼭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러면 투자로 레버리지형 ETF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비트엑스와 비트유 중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엑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엑스 차트는 올해 3월 비트코인 급등기에 60불까지 상승하며 연초 대비 130%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동일한 모양의 하락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얼마 전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며 비트코인과 동일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방 채널을 넘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엑스의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비트엑스는 선물을 기반으로 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중 다음월 만기인 24년 11월 선물이 1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0월물도 6%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또 숏 포지션에 대한 디파짓의 비중이 85%인 것으로 봐서 최근 하락 추세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 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2% 정도는 미국 정부 채권과 그것을 담보로 하는 리페이어 약정에 투자하여 최대 현금 흐름과 이를 유동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투자 신탁인 퍼스트 아메리칸 가버먼트 오블링스X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선물과 공매도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배당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큰 편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유입니다. 비트유도 선물 11월물을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120%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의 스왑 계약을 통해 채우고 있습니다. 스왑 계약은 일종의 대출 계약으로 골드만, 노무라, 바클레이즈에서 대출을 받아 아이비트 ETF를 매수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엑스에 비해 선물의 비중은 낮지만 스왑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형 상품에 비해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실물 비트코인과의 괴리 비교입니다.
상승 시와 하락 시 모두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상승으로 가속이 붙게 되면 엄청난 괴리를 만들며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압도하지만 하락하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실제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6개월 비교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하지만 비트X는 점점 아래로 괴리가 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비트유는 상장을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연간 비교는 어렵고 6개월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 비트X와 마찬가지의 괴리를 보이게 됩니다. 6개월 기준 비트코인 실물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비트유는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금입니다. 비트X는 올해 5월부터 매달 2% 이상의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24%에 달하는 것으로 비트X만의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비트유는 배당을 지급하기는 하나 월 0.08%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고 올해 9월에는 배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트유를 염두에 둘 때는 배당을 감안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X와 비트유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둘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 놓고 비교해 보면 비트X가 비트유보다 약 11% 더 낙폭이 큽니다. 그 이유는 선물 계약의 롤오버 비용과 매월 지급되는 월배당에 따른 배당락이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종합해서 둘의 장단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X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선물 기반이라는 점과 높은 월배당으로 인한 배당락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월배당이 높아 이를 통한 재투자가 가능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유는 스왑 계약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배당 수익이 없는 점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물 기반에 비해 비용이 낮아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X와 비트유는 단순히 주가만 놓고 보면 6개월에 11% 정도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월배당 2%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배당을 통한 메이크업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비트X가 지속적으로 월 2% 수준의 배당을 주는지를 관심있게 봐야 하고 비트유와 비트X의 수익률 차이가 더 벌어지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비트X의 배당이 없다면 당연히 비트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X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높은 배당을 기반으로 재투자를 해서 수량을 늘리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드맥스에서 만드는 커버드콜 방식의 월배당 ETF 같이 주가의 수익률이 아쉬운 편도 아니라서 둘 다 겸비한 비트X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두 상품 중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투자할 상품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